그냥 막 편하게 경찰들은 물어보는 건데 자기가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리셋하다 올인 변호사 허동진입니다. 고소를 당했다? 경찰에서 전화 받았을 때 할 말 3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장 복사 신청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경찰이 진짜인지부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가 체포영장 나온 분들도 봤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내가 왜 조사받아야 되냐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전화가 왔고 팀이랑 신분까지 다 밝힌다면은 진짜인지 알아볼 겸 중요한 절차가 있는 게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이건 정보공개 청구 포털에 들어가셔서 해당 경찰서와 내용들을 통해서 복사 신청을 하는데 이게 하시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요. 다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기나 경제적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경제적인 범죄는 고소장을 짧게 쓸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리고 고소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길 지나가다가 이러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소장을 복사를 해서 변호사를 써서 한 건지 아니면 혼자 쓴 건지 어떤 범죄로 치고 들어왔는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성범죄는 고소장이 대부분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소장을 내더라도 그 내용이 일단 그 사건 당일이나 그 다음날 당사자가 직접 쓰다 보니까 2-3줄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2-3줄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신고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장이 없겠지만 고소장인 경우에는 그 내용이 나올 것이고 신고인지 고소인지를 아는 것만 해도 내용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로 입장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고소장이 왔고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인정하는 부분과 부정하는 부분, 사실관계조차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을 해야겠죠. 이때 변호사를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리 싸움이 되는 경우에 오히려 말을 불리하게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막 유도신문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형사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들한테 문의를 하시고 그 사건을 시작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경찰과 첫 통화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 편하게 경찰들은 물어보는 건데 자기가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사 과정은 세 번째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구속사건입니다. 사건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뉩니다. 구속사건은 갑자기 잡혀 들어가서 하면서 첫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체포가 돼서 끌려갔다? 빨리 변호사 찾아서 보내줘야 돼요. 첫 진술 때 사람을 체포할 정도면 경찰이 자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48시간 이내에 영장실질심사라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 열리니까 이것도 대항을 해야 돼요. 참고로 처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하면 석방되는 케이스는 불구속 사건에 비해서는 매우 적겠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하고 또 하고 있지만 구속된 분을 빼내는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희열을 느낄 정도니까요. 그럼 일반적인 불구속 사건은 어떨까요? 일단 고소인 조사가 마쳐진 뒤 피해자인 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일정을 잡아야겠죠. 의견은 미리 준비하더라도 미리 제출을 하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수사관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방어를 하시면 되거든요. 괜히 쓸데없는 포인트를 더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 조사 이후에 집에 오면 그제서야 생각나는 것들도 많아요. 첫 조사한 데서의 포인트와 빠뜨린 진술에 대해서 법리적인 내용을 잘 적어서 의견서로 제출을 하셔야겠죠.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납작 엎드리는 반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지만 부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리 싸움인지 사실관계 싸움인지 분석을 해서 완전히 이런 내용들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리고 증거들도 잘 수집해서 제출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대질 조사가 이어진 경우에는 정말 포인트를 잘 잡아서 치고 들어가야지만 승소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그 포인트를 미리 던져주거나 언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셨다가 어떤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들어가면 더욱 좋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